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간단한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와 성능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짧게 간단하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정말 간단하게 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총 지금 두 개의 쇼핑몰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쇼핑몰은 총 6개의 홈페이지, URL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는 보통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 보는 페이지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페이지를 보고 이 쇼핑몰에서 더 쇼핑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쇼핑몰을 갈 건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두 번째 로그인 페이지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아이디 패스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는 페이지. 그 세 번째는 상품 전시 페이지. 이건 무엇이냐면은 검색창에다 만약 제가 바람막이를 사고 싶으면은 검색을 하겠죠. 그럼 그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바람막이들이 쭉 나올 거예요. 상품들이. 그 페이지가 바로 상품 전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세 번째로 나온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상품의 가격, 그리고 상품의 사이즈와 같은 상세적인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매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또는 장바구니 버튼. 그렇게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문 페이지입니다. 주문 페이지에는 배송지 또는 결제 방법 그리고 최종 결제하기 같은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최종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 완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는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주문 번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주문 번호가 뜨고 나면은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몰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URL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URL을 기반으로 성능 테스트 이제 스크립트를 짜게 되고요. 보통 툴에서는 레코딩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나리오대로 레코딩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커스텀 코딩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일일이 코딩하기에는 조금 시나리오가 복잡하면 좀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 레코딩 기능도 충분히 성 테스트 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고객은 처음으로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게 되고 특정 상품을 이제 검색해서 이제 전시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상품 보고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수량을 정하고 사이즈를 정하고 또 색상을 정해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럼 주문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 배송주를 입력하겠죠. 배송주를 입력하고 카드를 선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를 겁니다. 이렇게 주문 완료 페이지를 누르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페이지가 뜨면서 주문 번호가 뜰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쇼핑몰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성능 테스트를 시작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하의 비율입니다. 이 성능 테스트의 목표 TPS를 1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6개의 페이지에 각각 100명의 가상유저를 생성해서 부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마다 부하의 비율을 정해줘야 됩니다. 메인 페이지는 일반적으로는 이 주문
완료 페이지나 주문 페이지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메인 페이지에는 60%의 비율을 준다. 그 로그인 페이지에는 한 10% 비율을 주고, 세 번째 상품 전시 페이지에는 10%, 그리고 4번에는 10%, 5번에는 한 7%, 주문 완료 페이지에는 한 3%의 부하 비율을 주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 부하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달에 특정 이벤트를 했다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렇게 이벤트를 했을 때 메인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 주문 완료 페이지에는 뭐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퍼센테이지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 회사의 이전 데이터들이 기반해서 이제 부하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평균 응답 속도의 기준입니다. 보통 평균 응답 속도는 한 3초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보통 4초가 넘어가면은 80%의 고객이 쇼핑몰을 그 특정 사이트를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두 개의 쇼핑몰이 있다고 예시를 들었죠. 보시면은 이 첫 번째 홈페이지에서 메인에 대한 응답 속도는 1초가 나왔고, 두 번째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서는 3초, 그리고 2초, 3초, 3초, 6초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쇼핑몰에 대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메인 페이지 3초, 그리고 3초, 3초.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가 다 3초가 나와서 평균 응답 속도가 3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두 개 쇼핑몰에 대한 결과, 즉 응답 속도는 3초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이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상세 응답 속도는 다 달라요. 자, 얼핏 보면은 어느 쇼핑몰이 좀 더 잘 짜여진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균등하게 나온 두 번째 쇼핑몰이 첫 번째 쇼핑몰보다 잘 짜여진, 잘 개발된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관점에 따라서 이 첫 번째 쇼핑몰이 좀 더 훨씬 영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웹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핵심 페이지인 메인에 머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하 비율도 60%로 가장 많이 줬어요. 그 반면에 주문을 완료하거나 이 주문 완료된 페이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 특정 이벤트 배너를 타고 들어와서 메인에 들어오거나 메인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쇼핑몰에서는 이 메인 페이지는 1초가 나왔어요. 두 번째 쇼핑몰은 메인 페이지 3초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쇼핑몰은 이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쇼핑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유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즉, 유저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더 빠르게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이 3초가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 고침을 눌러서 부하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핑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쇼핑몰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가 끝나는 시점은 어딜까요? 이 비즈니스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겠죠. 보통 이 주문 페이지까지가 쇼핑몰 입장에서 비즈니스가 끝나는 시점일 겁니다. 이 주문 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뭐 결제 API가 호출되면서 실제로 카드가 결제되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 이 주문 완료 페이지는 사실 쇼핑몰 입장에서 보면은 비즈니스가 완전히 끝난 시점입니다.
왜냐면 6초가 걸렸다 해도 6초가 뜨는 동안에는 이미 결제 API가 호출돼서 결제가 되었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돈이 이미 나간 상태고, 쇼핑몰 입장에서도 매출은 이미 다 올라가서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도 이 주문 페이지를 누르는 순간 사실은 이 비즈니스의 로직이 끝난 상태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배송지를 선택했고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눌러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주문 완료 페이지가 아무리 늦게 떠도 취소라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문 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주문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렀을 때 6초가 뜬다고 해서 이 상품은 사기 싫어 하고 취소를 누를까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비즈니스의 끝은 이 5번 주문 페이지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두 번째 쇼핑몰은 모든 페이지가 균등하게 응답 속도를 낼 수 있고 TPS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쇼핑몰에서는 이 마지막 페이지, 즉 비즈니스 로직이 끝난 이 주문 완료 페이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주문 완료 페이지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이 가장 중요한 쇼핑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들이 나열되는 이 메인 페이지는 가장 빠르게 제공하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전시해주는 그 페이지도 상대적으로 두 번째 쇼핑몰보다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안정적으로 1초 안에 메인 페이지를 띄워주고 거기서 좀 더 빠른 전시 페이지를 보여주고 이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쇼핑몰이 최종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쇼핑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 페이지, 5번 주문 페이지에서 비즈니스가 끝나는 시점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 성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API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좀 더 영리한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집중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6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요. 6초에서 3초를 줄인다는 이 3초가 얼마나 많은 매먼스가 투입되고 또 비용이 드는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좀 더 영리하고 좀 더 효과 있는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많은 그런 또 개발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피드백을 드려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서비스의 향상, 매출의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10분이 넘어서 이제 종료할 건데요.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 부하 테스트, 성능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스루풋이나 레이턴시 같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